제 인생이요? 정확히 10년 전 그날부터 아주 개박살이 났습니다. 그날은 형이 사라진 날이었거든요. 그냥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. 아버지 정년퇴직금, 우리 집 담보대출, 그리고 친척들한테 빌린 돈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증발해버렸어요.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는데 사회에 나가보기도 전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법부터 배웠습니다. 매일 밤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, 어머니의 통곡 소리, 그리고 아버지가 한숨 쉬며 줄담배 태우시던 그 매캐한 냄새가 아직도 생생해요. 솔직히 말해서 저는 형을 죽이고 싶었습니다. 아니,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수천 번도 더 죽였죠.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형은 어디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치가 떨렸거든요.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형은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. 장례식장에서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. 다시는 그 인간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. 내 인생에서 가족이란 단어에서 그 인간은 영원히 파버리겠다고 말이죠. 그렇게 지옥 같은 10년을 버텼습니다. 빚 갚느라 청춘 다 바치고 이제 겨우 숨 좀 쉴만해진 참이었어요. 그런데 잊을만 하면 찾아온다더니 운명이 참 얄궂더라고요. 오늘 아침이었어요.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. 택배 왔습니다 하는 소리에 무심코 문을 열었는데 꽤 묵직하고 낡은 라면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. 보낸 사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이상훈. 글자 그대로 제 눈을 의심했어요. 이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겠어요? 당연히 다른 사람이겠지. 설마 그 인간일 리가 없지 하면서도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. 송장에 적힌 주소를 봤는데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였습니다. 기억을 더듬어 봐도 우리랑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었죠. 그런데 박스 테이프를 붙인 꼴이며 글씨체 꼬라지를 보는데 딱 알겠더라고요.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악필, 우리 형이 맞았습니다.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감정이 다 튀어나오더군요. 살아있었구나 하는 안도감? 웃기지 마세요. 당장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택배? 이게 무슨 개수작인가 싶어서 현관에 서서 한참을 씩씩거리며 그 박스를 노려봤습니다. 마치 그 박스가 형이라도 되는 것처럼요. 혹시나 하는 마음, 솔직히 없었다면 거짓말이죠. 그 인간이 양심이 있다면, 아니 사람 새끼라면 훔쳐간 돈의 일부라도 채워 넣었을까 싶었거든요. 부들거리는 손으로 커터 칼을 집어들고 박스를 쫙 그었습니다. 그런데 박스를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건 퀴퀴한 곰팡이 냄새뿐이었어요. 안에 든 물건들을 보고 저는 헛웃음이 터졌다가 이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. 낡아 빠진 작업복 몇 벌, 다 떨어진 운동화 한 켤레, 그리고 곰팡이가 쓸어버린 옛날 사진첩 하나. 그게 전부였습니다. 돈다발은커녕 편지 한 장도 없었어요. 이 미친 새끼가 사람을 놀리나?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. 10년 만에 보낸 게 고작 쓰레기라니. 낡은 작업복을 집어 던지며 바닥을 굴렀습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왔던 놈이
이제 와서 쓰레기 처리해달라고 이걸 보낸 건가 싶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.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. 당장 이걸 들고 나가서 분리수거장에 처박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아니, 불이라도 질러버리고 싶었죠. 그렇게 박스를 통째로 들고 일어났습니다.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려는데 박스 틈으로 삐져나온 앨범 표지가 제 눈을 잡았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가족. 아버지가 생전에 붓글씨로 직접 써서 붙여두셨던 그 표지였어요. 순간 발이 바닥에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질 않더라고요. 아버지가 저 앨범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기억나거든요. 형이 집 나간 뒤로 아버지는 매일 밤 저 앨범을 어루만지며 한숨을 쉬셨습니다. 차마 저걸 쓰레기통에 처박을 순 없겠더라고요. 결국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. 그리고 앨범을 집어들었죠. 먼지가 뽀얗게 앉은 표지를 손으로 쓱 닦아내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. 그래. 마지막으로 욕이나 한 바가지 해주고 버리자. 그런 심정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. 첫 장부터 형이랑 저랑 발가벗고 목욕하던 사진, 입학식 사진, 가족여행 갔던 사진들이 나오더군요. 그때는 우리 집 참 화목했는데, 형도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, 사진 속 형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리고 싶다가도 그 옆에 계신 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며 10년 묵은 원망을 곱씹고 있었습니다. 앨범을 거의 다 넘겼을 때쯤이었어요. 맨 뒷장에는 아버지 환갑 때 찍은 독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. 사진이 꽂힌 비닐 부분이 유난히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. 습기 먹어서 우글거리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요. 뭐지? 싶어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. 그랬더니 사진 뒤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누런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지더군요.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.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? 형이 넣은 건가? 아니면 아버지가?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.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. 침을 꿀꺽 삼키고 봉투를 열어보니 찢어진 달력 뒷장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. 글씨체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. 돌아가신 아버지의 필체였어요. 10년 전,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은 힘없고 떨리는 글씨체. 저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. 편지 첫 줄을 읽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. 사랑하는 내 아들 상훈아, 그리고 민훈아, 이 애비가 죄인이다.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제가 10년 동안 알고 있었던, 아니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실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내용이었습니다. 저는 형이 도박에 미쳐서 아버지 퇴직금이랑 집 담보대출을 몰래 빼돌려 도망친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. 친척들도 다 그렇게 말했고 빚쟁이들도 형을 찾았으니까요. 그런데 아버지의 편지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. 못난 애비가 친구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너희들 미래를 다 망쳤구나. 내가 죽어 마땅한 놈인데. 글자가 눈물에 번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읽고 또 읽었습니다. 형이 돈을 훔친 게 아니었어요. 형은 그날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.
모든 건 아버지의 실수였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였던 겁니다.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아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.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10년 전 그날의 진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. 당시 빚쟁이들은 험악하기 짝이 없었고 아버지는 심장이 약해서 충격을 받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였죠. 형은 그런 아버지를 살리려고 본인이 모든 빚을 다 뒤집어 쓴 겁니다. 창훈이가 그랬다. 아버지는 건강 챙기시라고. 민훈이 공부 마칠 때까지 이 집만은 지켜야 한다고.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고 떠났다. 형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빚쟁이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집을 나간 거였어요.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동생인 제가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이라도 무사히 마치게 하려고요.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이 안 왔다고 천하의 불효자라고 욕했는데 형은 빚쟁이들이 장례식장까지 쫓아와서 행패 부릴까봐 그래서 숨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못 왔던 겁니다.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. 내가 10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요. 다시 택배 상자를 받습니다. 아까는 쓰레기라고 욕했던 그 낡은 물건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, 밑창이 다 닳아버린 안전화. 그건 형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빚을 갚기 위해 굴렀던 피땀의 증거였습니다.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남은 빚이 꽤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조용해졌었거든요.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원금은 턱도 없었거든요. 형이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그 돈을 다 갚고 있었던 겁니다. 강원도 산골짜기 주소, 거기서 형은 제철소인지 공사판인지 모를 곳에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어가며 돈만 보냈던 거예요. 이 낡은 앨범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 편에 몰래 쥐어줬던 거겠죠. 형은 이 앨범 하나 부여잡고 그 긴 외로움과 싸웠을 겁니다. 아, 형, 밥은 먹고 다닌 거야? 어디 아픈 데는 없고. 나는 형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형은 단 한순간도 나를, 우리 가족을 놓은 적이 없었어.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박스를 뒤져서 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.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.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1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. 제발 받아라. 제발.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데 지난날 제가 형 욕을 하고 다녔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술 마시고 친구들한테 우리 형은 쓰레기다라고 떠들었던 내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어요. 신호음이 뚜뚜 계속 울리는데 형이 안 받을까봐, 혹시라도 이 번호가 없는 번호일까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제 이야기 듣고 계신가요?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오해로 인해 가족을 미워하거나 연락을 끊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저처럼 늦지 않게 먼저 손 내미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존심 그거 가족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더라고요.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, 그리고 제가 형과 꼭 다시 만날 수 있게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지금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그때였습니다.
뚝 하고 신호음이 멈췄습니다.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.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고 거친 숨소리도 들렸어요. 저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, 형. 예, 형. 하고 부르기만 했습니다. 그러자 건너편에서 귀에 익은 하지만 훨씬 늙고 거칠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민훈이냐? 밥은 먹었고? 그 덤덤한 한마디에 저는 둑이 터진 것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.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인데 욕 한마디 없이 밥 먹었냐고 묻는 그 바보 같은 형 때문에요. 형.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형아. 진짜 미안해. 엉엉 울면서 사과하는데 형이 껄껄 웃으며 그러더군요. 다 늙은 놈이 왜 울고 그래? 빚 다 갚느라 좀 늦었다. 이제 집에 가도 되냐? 저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. 비록 전화기 너머라 안 보였겠지만요. 빨리 와. 와서 따뜻한 밥 먹자, 형.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이제야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. 이제 형 오면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말해주려고요. 고생했다고, 그리고 고맙다고요.